안녕하세요. 7월 28일 오늘의 간편 뉴스 소식을 전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일본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모리아스 감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일본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모리아스, 현재 일본의 언더 21세와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21세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감독직을 겸임해서 일본 성인 대표팀을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올림픽 대표팀 감독직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혼다나 카가와 나카토모 같은 노장 선수들이 주축이 아닌 새로운 일본 세대를 잘 파악하고 세대 교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며, 니시노 아키라 감독의 16강 진출로 인한 자국인 감독에 대한 신뢰도가 꽤 쌓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국 감독을 선임한 듯 보인다라고 합니다. 영국 텔레그라프의 제임스 터커 기자가 보도하길 무리뉴는 맥과이어의 영입을 원했지만 구단은 수비수를 계속해서는 보강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일단 무리뉴의 네 번째 영입으로 맥과이어를 낙점한 상태이며, 그리고 이적 시장 마감 전까지 우드워드에게 맥과이어의 영입을 완료해달라고 전달했지만 레스터 시티 측은 맥과이어를 팔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를 새 계약으로 팀에 잔류시키기를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레스터는 마레즈가 이미 맨시티로 간 이후 자신들의 핵심 선수를 또다시 잃기를 원치 않고 있으며 팔아야 된다라는 재정적 압박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월드컵 활약으로 가격이 치솟은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035억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맨유는 맥과이어 영입을 위해 960억 플러스 알파를 제시할 의향이 있으며, 일단 수비수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필 존스와 스몰링, 로호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선수단의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이 기자는 전달했습니다.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 소식에 따르면 라치오는 피오렌티나의 밀란 바딜리 영입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밀란 바딜리는 라치오 유니폼을 입는데 점차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는 피오렌티나에서 자유계약으로 나온 상태이며 최근 몇 시간 동안 양측은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작업을 했고, 알레산드로 루치가 돕는 크로아티아 국적의 이 미드필더는 라치오로 데려올 4년 계약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인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시노리부터가 팀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시노리부터는 월드컵 휴가 기간 이후 마인츠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무토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인츠 디렉터는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길, 우리는 뉴캐슬과 건설적인 협의를 가졌으며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에는 남아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는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그가 팀을 떠나는 것이 확정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 소식에 따르면 리버풀의 나비 케이타는 맨시티 전 후에 목 부상으로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케이타는 맨시티전 이후 목 부상으로 인해 며칠간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고, 리버풀의 감독인 클롭은 케이타의 부상에 대해서 목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고 약간의 불편한 정도라고 합니다. 토트넘의 새 구장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토트넘은 자신들의 새 경기장과 이 경기장의 이름을 함께 소개했는데, 토트넘의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쓰일 경기장의 공식 명칭은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의 새 경기장에선 축구 경기 외에도 다양한 콘서트와 이벤트, NFL 경기들이 치러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팀 동료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야한 대화를 하며 구단의 분위기를 망친 선수가 명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리그에서 1위로 달리고 있는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에게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18경기 5골을 기록 중인 19살의 에즈키엘 바르코가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이유로는 팀 내 규율 위반이라고 전했지만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마르코는 팀 동료인 브랜든 바스케즈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로맨틱하며 야한 멘트를 한 혐의로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르코는 현재 결혼한 여자가 있고 브랜든과는 동갑내기 친구라고 합니다.
맨유의 프레드 등번호가 17번으로 확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맨유에서 뛰었던 베르바토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자신이 이번 시즌 예상하는 EPL 순위를 밝혔습니다. 일단 4위 안에 드는 팀은 작년과 같을 듯 싶다고 말하며 1위가 맨유, 2위가 토트넘, 3위가 맨시티, 4위가 리버풀 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 첼시를 4위 안에 넣으려고 했지만 첼시가 또 초반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그들을 4위로 넣으려고 했던 이유였지만 리버풀이 좋은 선수를 많이 영입을 했고 팀 전력으로 봤을 때는 리버풀이 첼시보다는 높은 순위로 갈 것 같다며 리버풀을 4위 안에 넣은 것을 밝혔습니다. 독일 빌트지 소식에 따르면 막스 마이어는 호펜하임으로 이적할 것이라고 합니다. 막스 마이어는 샬케와 계약이 만료된 후에 호펜하임 이적을 앞두고 있으며 다른 팀들과도 협상을 했지만 결렬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이어 측은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테이블을 열었었지만 협상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마이어의 에이전트인 로저 위트만은 호펜하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첫 번째 협상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만 맞추면 금세 계약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날두는 자신의 탈세에 관해서 스페인 주 검사와 합의를 완료지었다고 합니다. 호날두는 스페인 검사와 합의본 내용대로 자신의 탈세에 관한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 보도들이 밝혔습니다. 호날두는 1900만 유로 250억의 벌금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호날두는 이미 스페인 주 검사와 합의를 했지만 스페인 세금 당국은 아직 합의문에는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호날두의 서명이 필요한 상태였고 작년 스페인 주 검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번에 걸쳐 1470만 유로 190억을 탈세한 호날두를 기소했습니다. 검사는 호날두를 유령 회사를 통해 초상권에 대한 수익을 숨겼다라는 이유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이 기소에서는 호날두가 레알에서 받았던 수익은 배제했다라고 하며 호날두는 지난 7월 재판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부인했었지만 이번 합의로 자신의 탈세를 모두 시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군 관련 언론기사에 대한 축구협회의 공식 입장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몇몇 언론 매체에서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영국의 에이전시인 캄을 통해서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군을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라는 문구로 시작한 이 감독 선임에 대한 청렴함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더 이 캄에서 소속되어 있는 감독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일이 다시금 불거진 것이고 이것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감독을 선임한 이후 논의를 해도 될 듯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기레 감독이 이집트 감독 부임에 가까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과거 멕시코와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하비에르 아기레는 이집트 감독 부임에 임박했습니다. 이집트는 키키 플로레스, 할로지치, 호레 핀트와 협상을 벌였고 아기레가 첫 번째로 원하는 감독군이었으며 현재까지는 계약이 틀어지지 않는 한 다음 주 일찍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당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축구팀 동료 5커플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알베스와 라모스는 과거 세비야에서 한 팀에서 뛰었었고 라키티치와 웨질은 샬케 공사에서 함께 뛴 경력이 있습니다. 아자르와 파에는 리그 앙의 릴에서 함께 뛴 적이 있었고 지금 보시는 이 두 선수는 모이에스와 데이비드 베컴인데 베컴이 맨유에서 프레스턴으로 임대 갔을 때 함께 뛴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사진은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과 호나우진인데 이 둘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같이 뛴 전적이 있습니다. 제라드의 레인저스는 오시에크전 승리로 10년 만에 유로파리그 원정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콜롬비아의 공격수인 모랄레스는 1차 예선에서 마케도니아 리그의 스쿠피전에 출전했지만 많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오시에크전에서 18분 만에 귀중한 원정골을 넣으면서 비판을 잠재웠고, 한편 레인저스는 07-08 유에파컵 성공 이후에 10년 만에 레인저스의 유로파리그 첫 원정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합니다. 2018-19 시즌 아스날의 서드 유니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선수로는 미키타리안, 외질, 오바메양, 체으, 그리고 맨 앞에는 베이린이 사진을 주도해서 찍은 모습인데, 민트와 남색이 잘 혼용이 된 유니폼으로서 시원한 느낌은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쿠르투아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며 나바스와 재계약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레알은 쿠르투아를 포기하고 아직까지는 레알의 넘버원 키퍼인 나바스와 재계약을 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쿠르투아는 이전부터 지속해서 나바스의 대투자로 레알과 연결이 되어 왔었고, 레알은 이번 시즌 쿠르투아를 3천만 유로 390억에 영입하기보다는 그가 다음 시즌 첼시와 계약이 만료되는 그때를 노릴 것이라고 합니다. 지단이 아직도 레알의 감독이었다면 쿠르투아를 영입하려고 했겠지만, 지단이 감독직을 사임하고 로페테기가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국가대표 골키퍼인 루닌이 레알로 오면서 레알은 쿠르투아를 데려오기보다는 코스타리카 국적의 골키퍼인 나바스와 재계약을 맺을 것이며, 나바스 역시 쿠르투아가 오지 않던 자신이 레알에 남아 최소 34살까지 뛰고 싶어하며, 그는 레알 마드리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다시 한번 원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한 외질은 아스날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외질은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매우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을 때 아스날 팬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사랑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외질은 이번 주 목요일 ICC컵에서 아스날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패한 날 벤치에 있었으나 그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났을 때 가장 큰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기 이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아스날 팬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트위터에 올렸고, 외질이 인종차별과 무례함으로 국가대표를 은퇴한다고 했을 때 독일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스날의 새로운 감독인 에메리와 선수들은 프리시즌 투어에서 모두들 말하길 당연히 외질을 지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지할 것이며 우리는 그와 함께할 것이고 그를 돕고 싶습니다. 아스날에는 정말 많은 외국인 선수들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나라 출신이건 저희는 가족이고 우리에게는 서로 서포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말하며 미키타리안이 외질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페둘라는 단독 보도를 하며 유벤투스로의 리턴을 원하는 보누치가 자신의 주급까지 줄일 생각을 밝혔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디렉터인 아비달은 바르셀로나가 말콤을 영입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린 말콤이 바르셀로나에게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왼발잡이이며 양쪽 윙에서 모두 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공미로도 뛸 수가 있는 선수이며 그 앞에서는 큰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즌을 준비하기 전 3명의 영입을 통해서 밝은 시즌을 예상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은 풀 영상이 아닌 뉴스만을 따로 이제 취합을 한 거고요. 이것보다 풀 영상에는 많은 정보 양과 그리고 풀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풀 영상과 간편 뉴스 영상은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려요.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시면 우리 방송 축구 뉴스에 관한 방송 게임 그리고 많은 이제 선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의 영상이 있을 테니까요. 그 영상 많이들 보시면 좋아요, 구독, 채팅
채팅? 댓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톡에서는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풀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팟캐스트 팟빵에서는 조던 검색하시면 음성 파일로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나 평소에 드라이브 가실 때 음성만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들으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